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엠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지난달에 이어서 탈모 피부 노화 핵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AGE 당화 체중 산물 당독소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총론에 대한 적인 얘기였고요. 오늘은 피부 노화 그리고 이제 제가 피부과 전문이니까요. 제 전문 분야인 피부 노화하고 탈모 치료와 관계돼서 이런 AG 당화 체중 산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용 매우 지루하고 긴 내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번 시간도 조금 지루하고 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알아듣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저속 노화 요즘에 중요한 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건강 수명으로 오래 사느냐 얼마나 천천히 늙어가느냐 그런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 저속 노화를 추구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잘 듣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 어려웠던 내용이고 길었던 내용이라 지난 시간 요약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 내용을 듣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라고 하는 이게 줄여서 AGE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우리 AG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들고 늙고 하는 걸 AG라고 그러죠. 그 AG랑 똑같이 약자가 AGE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 당화 산물 혹은 당독소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나 지방 DNA 같은 것들이 당하고 결합을 해서 생기는 어떤 변성 물질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조직에 축적되면서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그럼 이 AGE라는 게 우리가 노화를 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 AGE가 중요할까? 원래 당뇨합병증 연구에서 주목됐는데 이후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치매, 신부전, 불임, 코로나19의 어떤 중증도하고의 연관성도 밝혀졌고요. 이 AGE라는 게 단순한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전신의 노화를 촉진하는 핵심 인자라는 것들이 점점 요즘에 많이 밝혀지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전은 AGE가 세포막에 RAG라고 그래요. 이게 AGE가 붙는 리셉터 수용체거든요. 그 RAGE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도 RAG라는 용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AG라는 게 우리 세포에 작용을 하려면 그 세포에 부착을 시키는 이게 본드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RA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GE가 RAGE에 붙으면 세포 안에 있는 어떤 NF-카팝이라고 하는 염증 세포의 신호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고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화를 낫게 하려면 항산화제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항산화, 다시 말해서 산화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AGE가 우리 피부 몸 안에 들어오면 세포랑 결합을 하면 염증이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GE라는 게 단순한 어떤 노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염증성 노화, 이거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표현하는데 염증을 일으키면서 노화가 점점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 염증성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 바로 AGE입니다. 이 당뇨에서 특히 몇 가지 AGE하고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병이나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당뇨는 혈중 AGE 수치가 높을수록 이 합병증 발생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 이 AGE 수치를 측정했을 때 이게 높으면 심장병증이나 망막병증, 신경병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특히 AGE가 높은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헤모글로빈 A1C.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 많이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어떤 혈당 조절이 잘 됐는지를 보는 지표가 헤모글로빈 A1C라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AGE의 축적도 급격히 증가한다고 그래서 당뇨가 현재 혈당 우리가 공복 혈당이나 2시간 혈당이 높은 분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헤모글로빈 A1C가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어서 당뇨 조절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혈관벽이 단단해지니까 동맥경화나 혈압 상승도 생기고요. 신경의 단백질 변성 때문에 나타나는 치매 알츠하이머도 증가할 수 있고 눈에서는 백내장 증가하고 피부는 당연히 주름과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생활 속에서 AGE가 늘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인데요. 음식 중에서도 고온 140도 이상에서 튀기거나 구운 음식이 아주 AGE를 많이 일으키는 AGE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이크 구울 때 고기 구울 때 겉면을 높은 온도에서 빨리 구워서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약간 갈색으로 그슬려야 고기가 맛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AGE를 올리는 그 음식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그 튀김 같은 것들, 가공식품, 그리고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 그 달콤한 음료들 주스에 들어있는 게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AGE를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AGE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식습관을 조절하는 거예요. 튀김이나 구이보다는 삶는 음식, 찌는 음식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가공식품을 줄여야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나 E, 폴리페놀 같은 것들을 섭취하고 특히 우리 아래 나오는 이런 카르노신 같은 영양 성분이 당 조절과 연관돼서 AGE를 줄이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성분이 될 수 있고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어떤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산 같은 것들을 주사로 맞을 수도 있고요. 이 AGE는 단순한 노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질병을 유발하는 아주 적극적인 인자고요. 식습관, 생활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고 항산화제나 AGE 억제제가 보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AGE를 관리하는 것이 곧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총론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오늘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 피부 노화 여러분들 뭐 요즘에 아무리 얼굴이 뭐 눈, 코, 입이 이쁘고 얼굴의 형태가 좋아도 피부가 사실 좋지 않으면 주름이 많거나 피부가 좀 색깔이 칙칙하거나 피부가 좋지 않으면 얼굴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아요. 점점 이 피부의 어떤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도 피부가 좋은 사람을 봤을 때 좀 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호감도랄까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피부 노화와 관계되어 있는 AGE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의 강론을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피부의 내인성 AGE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돼요. 피부 안에서 우리가 AGE라는 게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내인성 AGE가 있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AGE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먹어서 들어오는 AGE죠. 앞에 말씀드린 구운 음식이나 튀긴 음식 때문에 생기는 AGE가 바로 외인성, 음식으로 들어오는 AGE죠. 자,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내인성 AGE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마이야르 반응 같은 거를 급격히 일으킬 수 있는 뜨거운 온도가 없죠. 140도 이상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피부의 체온은 불과 36도, 36.5도 이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런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마이야르 반응이 우리 몸 안에 자, 이 얘기는 우리 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는 그런 조직에 AGE가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턴오버가 되는 조직에 AGE가 축적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피부에서 반감기가 가장 긴 게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콜라겐, 엘라스틴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AGE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축적이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피부에. 그래서 이 AGE가 축적되면 이런 노화된 콜라겐이 우리가 콜라겐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우리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빨리빨리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콜라겐 분해 효소가 얘네들을 없애면서 빨리빨리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AGE가 들러붙은 늙은 콜라겐들이 젊은 콜라겐으로 잘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콜라겐이 늙고 엘라스틴이 늙고 하게 되면 기계적인 어떤 강도라든가 탄성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고 피부 결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 또한 이 AGE가 RAG라고 하는 제가 앞에 이제 RAG 피부 그 세포에 AG가 들어가려면 들러붙는 본드 같은 어떤 수용체거든요. RAG에 AG가 결합하게 되면은 염증 물질이 막 늘어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고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는 염증에 의한 노화, 우리 피부가 점점 골병 나이 들면서 그냥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앉았다 일어날 때도 무릎이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뭔가 몸이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찌뿌둥하고 염증 상태가 돼요. 몸이 계속 어딘가 자꾸 가렵기도 하고 이런 만성 저강도 염증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AGE예요. 그러면서 이 AGE가 이런 만성 저강도 염증 상태가 되면 우리 피부는 역시 잔주름이 증가하게 되고 상처 회복도 지연되고 또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이제 어떤 노화를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 시술이든 무슨 콜라겐 부스터든 시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친구랑 나는 똑같이 시술을 했는데 쟤는 친구는 반응이 되게 좋은데 나는 반응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AGE 때문에 그런 시술 반응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피부 혈관에도 이 AGE가 들러붙어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 혈관벽은
혈액이 지나가면 그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탄성이 있어야 되고 단단하게 버텨야 돼요. 피부 혈관 벽이야말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피부 혈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에도 AGE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AGE가 들러붙어서 뭔가 딱딱하고 제대로 뭐가 그 신축성도 떨어지고 조직의 자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혈관에는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피가 잘 안 흘러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피가 흐르면서 하는 혈액의 역할은 우리 조직에다가 산소라든가 영양을 공급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뭔가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니까 우리 조직들, 피부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늙어서 바꿔야 될 이게 ECM이라고 하는 것들이 extracellular matrix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일종의 뭐 진피에 있는 결합 조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뭐 히알루론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 보습도 해주고 피부의 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노화에 중요한 게 ECM이라는 건데 이 ECM이 젊은 ECM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표피에는 기저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표피는 맨 위에서부터 각질층이 있고 그 아래 뭐 유극층이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그 덩어리가 들어있는 그 그래뉼러 레이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기저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피부의 기저막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 상피도 이렇게 주름이 막 져 있거든요. 주름이 져 있는 이유는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야 주변과 맞닿는 표면적이 늘어나요. 이렇게 주름이 막 진 것들을 쭉 피면 엄청나게 그 넓겠죠. 근데 이거를 주름을 만들어 놓으면 작은 부피 안에 접촉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피부 기저막도 표피의 기저막도 이렇게 주름이 져가지고 그 아래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진피나 피하지방하고 정말 많은 면적이 맞닿게 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AGE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 주름들이 점점점 펴져요. 이게 평탄화된다고 그래요. 그 표피하고 진피가 접합되는 그 부분이 주름이 많이 져서 서로 신호를 많이 교환해야 되는데 영양도 많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표피의 영양 교환도 안 되고 기계적 결합력이 떨어지니까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늘어지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의 턴오버가 잘 안 돼요. 새로운 피부로 새로운 각질층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뭔가 각질층이 조금 이 피부가 거칠거칠해요. 부드러운 피부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나 어떤 자외선을 많이 쏘이시는 분들 자외선의 피부가 많이 우리가 적절한 자외선은 비타민 D도 만들어주고 도움이 되지만 그 적절한 자외선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자외선의 노출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의 자외선 노출로도 가능하거든요. 장시간 밖에서 골프 오래 치시고 요즘에 러닝이 유행하죠. 러닝 유행하는데 밖에서 이제 오래 달리시는 분들 낮 시간에 그런 분들은 자외선 B의 노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AGE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그 어떤 나쁜 신호들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피부에서 증가하면서 광노화, 잡티가 생기죠. 잔주름이 늘어나죠. 피부가 처지죠. 까매지고 색깔이 안 좋아지죠. 하는 이런 광노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피부가 하얗고 되게 피부도 깨끗하고 맑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치 피부가 누렇게 이게 누렇게 뜬다고 어른들이 표현을 해요. 누렇게 뜬 피부가 돼요. 이게 왜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어렸을 때는 내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깨끗하고 피부 좋다 소리 듣고 살았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 내 피부가 이렇게 눈이 탱탱해지고 이렇게 색도 안 좋아지고 잡티도 많아지고 왜 그렇지? 자, 이렇게 누렇게 피부가 뜨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피부에서 이렇게 색이 달라지고 하면은 항상 멜라닌 색소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눈이 팅팅하게 누렇게 뜨게 되면 이게 단지 멜라닌 색소의 문제일까요? 멜라닌 색소도 물론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지만 이 멜라닌 색소 외에도 뭐 카로테노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뭐 빌리루빈이라든가 작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여기서 나오는 게 AGE입니다. 이 AGE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겉표면이 갈색으로 되면서 중간중간 뭐 탄물질 같은 게 조금씩 보이죠. 물론 그게 있어야 고기는 맛있어요, 사실은. 근데 AGE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갈변하는 뭔가 그 찌끄레기들. 우리가 그 고기를 굽고 나서 고기를 잘 굽고 프라이팬에 보면은 까만 찌끄레기가 남아요. 그런 게 AG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찌꺼기 같은 거. 그렇게 AGE가 피부에 축적되면 피부가 누렇게 변합니다. 갈변하게 되는 거예요. 갈변하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AGE는. 여러분 당뇨 환자의 피부색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 혹은 본인이 당뇨가 있는 분들,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왠지 내 피부가 생기가 없고 색깔이 별로 좋지 않고 약간 누리팅팅하거나 칙칙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특히 이 AGE는 단백질하고 당분이 만나서 생기거든요. 당뇨가 있고 고혈당이 있는 분들은 이 AGE 피부 축적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피부색은 보면은 이렇게 누리팅팅하면서 뭔가 피부가 내가 이렇게 뭐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뭐 야외 활동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피부가 누리팅팅하지? 왜 피부가 맑지 않지? 바로 AGE 때문입니다. 또 이 AGE가 있으면 피부 자가 형광이라는 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AGE 자체가 띠는 어떤 형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이라는 거는 이거죠. 자외선이나 어떤 특수한 파장에 빛을 쬐었을 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 형광등 안에도 우리가 어떤 형광 물질을 바르고 전기적 신호를 주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형광이라는 건데 AGE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피부 자가 형광이 있어요. 이런 형광 물질하고 갈변, AGE의 찌끄레기, 그 고기 타고 남은 찌끄레기 같은 거 그게 합쳐지면은 우리가 청색 파장의 반사가 줄고 황갈색 산란이 증가해서 피부가 누렇고 탁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AGE에 축적이 되는 피부 노화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우리가 항상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이에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근본이 제일 어려워요. 모든 일에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가 없고 제일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그 기본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AGE로 인한 피부 노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음식입니다. 식이. 이제 우리가 안에서 서서히 조절되는 내인성 AGE를 조절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먹어서 생기는 AGE를 줄이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 다이어트리 AGE를 줄이는 그 방법은 튀김이나 그릴, 고온 조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AGE는 그 마이야르 반응은 대개 140도 정도가 넘어가면은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찌거나 삶는 요리는 140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찌거나 삶으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예요.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되고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찌거나 끓는 음식은 100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나 AGE의 생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 똑같은 고기를 우리가 고기 먹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똑같은 고기를 어떤 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나이가 들어도 좋은 영양소가 되는 고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독이 되는 고기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그 고기를 우리 음식 중에 너무너무 좋은 게 있죠. 보쌈. 그런 식으로 보쌈 같은 식으로 삶거나 끓인 거 보쌈이나 수육을 드시는 거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스테이크를 드신다거나 혹은 고기를 튀겨서 드시는 것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국에 독일에서 먹는 족발 우리나라 족발은 삶잖아요. 삶아서 먹는 족발인데 외국에서 먹는 족발은 삶은 다음에 더 맛있게 하려고 한번 튀겨요. 튀기는 거 오븐에서 또 구워요. 오븐에서 구우면 그 기름이 튀겨지듯이 되면서 겉에가 겉바속촉이 됩니다. 겉바속촉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음식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식감이나 맛은 겉바속촉이 정말 좋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겉에도 적당히 있고 속에도 적당히 있고 겉물렁 속물렁 이런 음식이 이런 고기가 우리 피부에 우리 몸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고기 요리고요. 또한 과당이나 고과당 설탕이나 음료를 줄이셔야 돼요. 자, 과당을 줄이는데 우리가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이게 과당이라는 건 과일에 들어있는 당을 얘기하는데 과일을 껍질째 그냥 과일을 섭취하실 경우에는 그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가 과당의 섭취를 조금 줄여줍니다. 안 좋은 거는 이 과당을 좀 간편하게 먹으려고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거.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건 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 착즙기 같은 거를 써보시면은 착즙기를 해서 한쪽으로 그 과일에서 짠 물이 쭉 나오고요. 한쪽에는 식이섬유가 모아져요. 그럼 그 물만 우리가 마시죠. 착즙기에서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의 그 과일 섭취예요. 그러니까 착즙기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실제 과일을 그냥 드시거나 아니면 착즙기가 아니라 섬유질과 다 함께 갈아버리는 주석이가 있어요. 섬유질을 걸러내지 않고 그냥 섬유질까지 갈아서 같이 먹는 그런 주석이를 그냥 드시거나 아니면은 과일째 드시면 과당의 섭취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과당의 섭취를 늘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음료수들 있죠. 탄산음료라든가 가당 주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시럽을 넣어요. 여러분 커피 같은 거 드실 때도 그 시럽이 보통 옥수수에서 추출하는 고과당 시럽이거든요. AG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페에서 혹은 얼마 전에 제가 그 차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에서 차를 만들어준 뭐 유명한 대만인지 싱가포르인지에서 들어온
아주 유명한 그런 차를 베이스로 한 음료를 만드는 업체가 있죠. 거기서 제가 음료를 시키는데 설탕 그 시럽의 농도를 선택하는 게 있더라고요. 0%, 30%, 50%, 뭐 100%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30%를 선택해서 먹었는데도 너무 달아요. 그냥 그런 데서 먹을 때도 여러분들 가능하면 0% 선택하셔가지고 그런 시럽을 넣지 않고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기 뭐 커피 시킬 때도 그런 뭐 카라멜 마키아또 맛있죠. 카라멜 마키아또 맛있는데 그렇게 달콤하게 드시는 건 다 시럽이 들어갑니다. 시럽을 빼고 그냥 섭취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음식을 조절하는 게 바로 우리가 외인성 음식으로 섭취하는 AGE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외선 차단이에요. 광노화를 감소시켜주면 이 광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AG의 전구체를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여기 얼굴에 요만큼만 발라요. 여기만 발라서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노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얼굴뿐 아니라 손등 그리고 목, 귀 뒤에요. 귀 뒤가요. 어르신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귀 뒤에 보세요. 귀 뒤가 쪼글쪼글 하십니다. 여기가 노화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 바를 때는 얼굴뿐 아니라 귀까지 바르시고요. 귀 뒤에 맨살 그리고 목 뒤, 목덜미, 목 앞 그리고 노출되는 가슴 앞과 이 어깨 쪽 라인까지도 그 자외선 차단제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팔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좀 다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팔까지 바르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손등까지는 꼭 함께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산화제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C나 비타민 E, 폴리페놀, 글루타치온이나 요즘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영양제가 바로 이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환자분들한테 노화 치료할 때 카르노신 영양제 계통을 많이 처방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섭취하고 특히 글루타치온이나 알파리포익 애시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보충이 좀 어려우면 병원에서 우리가 주사제를 통해서 또 많이 그 수액을 통해서 주사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 금연이나 충분한 수면, 운동, 체중 조절 이게 중요해요. 이거 너무나 제가 하는 얘기 이거 다 하는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라고 하시지만 사실 실천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왜 금연해야 되고 왜 충분히 잠을 자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체중 조절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AGE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혹자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실천을 하고 계시나요? 저한테 말씀하실 텐데 이게 제가 며칠간 제가 먹은 점심 식사를 실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원장님 기껏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먹자고 일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맛있어요. 밥 먹고 찌개 먹고 국 먹고 국밥 먹는 것도 사실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맛있어서 이렇게 먹는 거긴 한데 제가 며칠 전에 먹은 거 요것도 며칠 전에 먹은 거를 그냥 제가 점심 식사를 실제 제가 먹은 걸 찍었습니다. 통밀빵과 야채 스틱들 편의점에서 산 계란 두 알 그리고 저지방 우유 요거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제가 빵은 저는 항상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가 제 점심 식사 한 번이었고요. 또 실제 제 진료실에 제 책상에서 제가 그냥 점심 때 먹은 식사예요. 역시 올리브 오일과 야채 종류가 좀 바뀌었죠. 야채 스틱들, 통밀빵 그리고 요 날은 조금 달콤한 거 저도 좀 먹고 싶어가지고 밤이 섞여 있는 밤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계란 두 알. 계란은 편의점에서 사온 뭐 감동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제 나이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50대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식사하는 거를 50대가 되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저는 거의 10년 이상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에 이렇게 먹고요. 제 아침 식사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제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 호두, 아몬드, 카카오 닙스 이것들을 믹스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저지방 우유를 부어서 먹고 그리고 나오면서 껍질째 사과 한 개를 먹습니다. 그게 제 아침 식사예요. 그거를 거의 지금 한 20년째 그렇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유난 떤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맛있어요. 진짜 그게 맛있어서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집밥에 대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바쁘셔가지고 어머니도 밥을 잘 해주시긴 했지만 저랑 동생이랑 그냥 저희가 밥을 차려 먹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사실 저는 집밥에 대한 무슨 엄마 손맛에 대한 그런 저희 어머니 음식 되게 잘하세요. 김치도 엄청 잘 담그시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는 집밥에 대한 그런 니드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밥이 갓 지은 뜨거운 쌀밥이거든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뜨거운 쌀밥을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저는 사실 식은 밥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저는 그 쌀밥보다도 현미밥이나 쌀밥의 그 부드러운 어떤 찰진 느낌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저는 그거보다 그냥 꼬득꼬득한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그 식감이 저는 훨씬 좋고 약간 밥이 마르기 전에 꼬들꼬들한 식감이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그 처갓집에 가니까 사위 왔다고 이제 제 식성을 잘 모르시니까 뜨거운 밥을 저희 장모님은 완전히 이제 집밥을 해주시는 정말 전형적인 가정주부시거든요. 음식도 굉장히 잘하시고 뜨거운 쌀밥을 지어서 이제 저한테 주시는데 거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 뜨거운 밥 너무 싫어하거든요. 거의 어쨌든 이렇게 제가 식사를 해서 저 나름 AGE를 줄이는 그런 식단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이 AG를 줄이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운동은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가고 혈중의 포도당이 낮아져요. 혈중 포도당이 낮아지는 게 매우 중요한 게 AG는 결국은 당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G 생성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운동을 하면 항산화 효소가 활성이 됩니다. AGE 형성을 촉진한 활성산소를 줄이게 되고요. AGE의 분해와 배출도 훨씬 더 잘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매일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운동을 해서 지금 뭐 이제 제가 50대니까 거의 한 30년 이상을 하루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체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비만하게 되면은 지방세포나 간에서 과당과 중성지방 대사 이상이 생겨서 AGE 생성이 늘어납니다. 이 지방 조직이 많을수록 만성 염증이 활성화되고 AGE가 늘어나고 몸에 있는 염증성 노화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모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까요. 탈모 진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비만하신 분들의 경우에 두피에 염증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두피가 가렵고 두피에 염증이 있습니다. 그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자, 금연이 또 중요합니다. 금연. 담배 연기에는 AGE하고 AGE 전구체가 그냥 덩어리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담배 연기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을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는 우리가 AGE가 피부에 쌓이면 AGE 자체가 갖고 있는 자가 형광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자가 형광의 레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흡연자의 피부를 우리가 AGE를 측정하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측정해 보면 AGE가 늘어나고 피부의 노화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금연하시게 되면 이 피부의 자가 형광 발현이 줄어들어요. 금연하게 되면 AGE가 줄어듭니다. 또 수면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잘 실천 못하는 게 수면이에요. 저 일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 저도 사실은 제가 대부분의 어떤 저속 노화를 저는 담배도 안 피거든요. 다 실천을 하고 있는데 수면 하나만은 제가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약간의 저 불면증이 있거든요. 수면 부족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혈당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의 그 평소에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이 건강검진 날 건강검진하러 가서 그 피를 뽑으면 혈당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되게 건강검진하기 전날 내시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면 내시경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면서 밤새 어떤 하재 같은 걸 복용하면서 설사를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음식을 못 드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건강검진센터에 가다 보니 수면이 굉장히 부족해지거든요. 그날 그럼 혈당이 올라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혈당 환경에서 AGE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수면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또 이 수면을 잘 취하고 하는 분들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좀 줄여줘서 AGE 형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AGE를 증가시키고 염증성 노화를 악화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운동, 체중 조절, 금연, 수면 이 4가지를 실천하시면 AGE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이 어떤 우리가 피부 노화, 저는 이제 피부과 의사니까요. 이 피부 노화를 그럼 이렇게 어떤 실천하는 거 외에 기계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고치는지 결국은 이런 시술을 통해서 AGE의 그러니까 이런 시술들은 제가 뭐 RF 이거 써마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써마지 볼륨어 얘기하는 거고 프랙셔널 마이크로 니들 RF라고 돼 있는 거는 결국 뭐 버추라든가 뭐 포텐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듀얼 웨이브렌스 레이저, 아드바 같은 레이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콜라겐 부스터는 주베르 리투오, 뭐 스컬트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AGE를 줄여주진 못해요. 그래서 AGE를 줄이는 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식이라든가 자외선 차단, 항산화제 섭취, 금연, 운동, 수면, 체중 조절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AGE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AGE를 우리가 줄이고 실천을 해도 좀 더 나타나는 어떤 모습, 피부에 어떤 노화되어 있는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라디오 프리퀀시, 써마지나 볼륨어 같은 것들은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생성을 좀 유도해줘서 그 ECM이라는 거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런 어떤 탄력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 혈액 흐름이 좀 개선이 돼요. 그러다 보니 조직에 산소나 영양 공급을 증가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써마지라든가 볼륨어 하고 나면 피부색도 안색도 좀 좋아지고 탄력이 좋아지고 이런 뭐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랙셔널 니들 R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랙셔널 니들 RF가 이게 바늘을 통해서 미세한 바늘들이 피부에 침투해서 안에서 고주파 에너지를 쏘는 그런 치료들인데 이런 것들 역시도 노화세포를 줄이고 콜라겐 엘라스틴을 증가하고 또 AG가 이렇게 많이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AG가 축적돼 있는 그런 경직돼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들이 새로운 걸로 이렇게 턴오버를 좀 촉진하게 돼요. 그래서 색깔이나 피부 광택이 좀 좋아집니다. 아드바 같은 이게 듀얼 웨이브레이스 589하고 1319라는 두 가지 파장이 나오는 이런 레이저들은 혈관이나 염증에도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물이나 그런 콜라겐이 흡수가 돼서 그쪽으로 열을 전달하면서 어떤 그 콜라겐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색소하고 염증을 줄여서 황변이 되는 얼굴이 누렇게 뜨는 그 일부 원인도 차단하게 되고 구조적인 탄력 회복 어떤 기능도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콜라겐 부스터를 잘 쓰게 되면 이거 역시 콜라겐 부스터들이 섬유 아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합성을 좀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피부의 볼륨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처짐이나 잔주름도 완화하게 되고 어떤 피부가 두께가 튼튼해지고 피부 잔주름이 좋아지니까 광산란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좀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 몸에 AGE가 얼마나 쌓여있나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 AGE를 측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혈액검사, 헤모글로빈 A1C라는 거를 측정해 보면은 간접적으로 AGE를 알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쌓여있는 AGE를 측정하는 이런 그 측정 장치가 있는데 요 팔을 이 기계에다 얹으면 우리 피부에 쌓여있는 형광을 측정해가지고 이 AGE가 지금 내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 AGE가 많이 쌓여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미용 치료를 할 때도 AGE가 많은 분들은 이런 미용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AGE 자체를 줄이는 다른 약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르노신이라든가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익 애시드 같은 그런 약들을 같이 쓰면서 그리고 그분의 어떤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서 이런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어떤 피부 치료의 그런 효과가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치료를 할 때 이런 치료만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약이나 이분 AGE를 줄이는 다른 그런 방법들이 같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볼 때 이런 AGE 측정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탈모하고 이 AGE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제 또 유독 제가 피부과 전문의들 중에서도 탈모 치료를 많이 하는 탈모는 아마 피부과 전문의들 중에서 제가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상위 1%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탈모와 AGE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AGE가 축적되면 두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요. 당연하겠죠. 두피도 우리 피부의 일부잖아요. 진피에 있는 그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라고 하는 진피의 어떤 기질들의 탄성이 저하가 되고 영양이나 산소 교환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그 어떤 염증 신호가 활성화가 되면서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만성 염증 환경이 고착이 돼요. 우리가 털은 결국은 두피에 박혀 있는 거예요. 털이 아무리 털의 모낭이 좋아도 그 박혀 있는 아무리 좋은 모종을 갖다 심어도 그 모종을 심은 땅이 좋지 않으면 모종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그 땅 자체가 좋지 않게 변합니다. AGE가 축적되면. 또 이 모낭 주위 미세 환경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모낭 주위에 그 고혈당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고혈당이 되면 혈관의 내피 기능이 안 좋아지면서 아까 제가 혈관에 대한 영향을 설명드렸죠. 국소 미세순환이 안 좋아지고 모낭들이 저산소 환경에 빠져요. 당연히 성장기에 있는 잘 자라는 이 생장기의 모발이 휴지기로 넘어가는 휴지기 탈모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특별한 내가 보기에 내가 요즘 대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형 탈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체중이나 그렇게 확 빠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져요. 물론 우연히 어떤 휴지기가 탈모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AGE 축적에 의한 그 휴지기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후루룩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성형 탈모 환자에서 헤모글로빈 A1C를 검사해 보면은 혈액 검사를 해보면
헤모글로빈 A1C가 높을수록 탈모의 중증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 갱년기에 55세 여성 환자예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탈모가 생기고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근데 헤모글로빈 A1C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머리 빠짐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탈모 환자에서도. 또 기질의 경화 그리고 주위의 섬유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서 모낭 주변의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좋은 탄성 있는 그런 피부가 아니라 섬유화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 어디 흉터가 있는 분들은 만져보시면 흉터 피부는 정상 피부랑 다르죠. 딱딱하고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게 섬유화가 된 거거든요. 모낭 주변 피부가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딱딱해져요. 그렇게 되면 모낭 주위 섬유화가 되면서 흉터 조직처럼 되면은 얘네들이 혈액이나 혹은 산소, 영양분을 제대로 모낭에다가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모낭이 점점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AGE가 두피에 축적이 되면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고요. 모낭 자체도 AGE 축적에 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모낭에는 진피유두 세포라고 하는 그 모낭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에 염증성 물질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진피하고 어떤 다른 주변 상피 간의 상호작용이 억제돼요. 이런 진피와 주변 상피 간에 여기 상피 쪽에는 줄기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줄기세포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 모발을 만드세요. 모발을 더 열심히 만드세요. 이런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발모에 대한 신호가 약해지면서 연모화가 촉진이 됩니다. 연모화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나는 이런 머리털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이런 과정을 연모화라고 그래요. 남성형 탈모 대머리에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이런 현상들도 AGE 축적에 의해서 그 촉진이 됩니다. 또 당분이 높은 고당 환경, 그러니까 당뇨 환자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당뇨는 아니지만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이 고당 환경에서는 모낭 성장이나 재생의 핵심인 이게 윈트하고 베타카테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모발이 어떤 생성이 될 때 그 세포들이 주는 신호의 어떤 시그널 그 패스웨이가 있어요. 이 신호가 저하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발이 자라려고 그러면 모낭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신호를 줍니다. 자, 이래 자랄 때야. 너 이제 자랄 때니까 자라야 돼. 빨리 자라야 돼. 빨리 굵어져야 돼. 이런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주변 세포로부터 오는 이런 신호가 저하돼서 모발 성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낭 자체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모낭이 빨리 늙어요. 빨리 늙게 되고 신호 분비능도 저하되고 점점 이 모낭의 노화나 탈모가 가속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AGE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모두와 연관되고 있는 이 탈모를 만들고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우리가 진짜로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니어도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 분명히 모발이 약해지거든요. 그런 것들 모두에 관여되는 게 바로 이 AGE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럼 이 AGE가 축적된 사람의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거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탈모 치료할 때 가장 대표적인 약이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두 가지예요.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인데 두피에 모낭에 작용하는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게 바로 이 약들이죠. 남성 탈모를 치료할 때 아주 대표적인 약들이고요. 여성 탈모 치료에도 이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성 탈모 중에서도 이런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여성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서는 이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대사증후군, 당뇨를 동반하고 있는 여성 탈모나 남성 탈모 환자에서 이 약을 썼을 때 그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똑같이 약을 쓰는데도 내 친구는 원장님 제 친구가요 이 병원 와가지고 약 먹고 치료하고 원장님한테 치료받고 정말 많이 좋아져서 저도 왔어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몇 달 후에 그분이 원장님 이상해요. 제 친구는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약의 탓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몸의 탓이에요. AGE의 축적이 이런 약들의 치료 반응성을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AGE 축적 때문에 모낭 자체가 약해지고 모낭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모발이 잘 좋아지질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약 중에 먹는 미녹시딜 있죠. 미녹시딜 저용량 요법, LDOM이라고 하는 미녹시딜 저용량 요법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이 국소 미녹시딜이나 혹은 먹는 경구 미녹시딜이나 혹은 바르는 미녹시딜은 원래 바르는 거잖아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원래는 이런 것들이 혈류를 개선시키고 모낭의 성장기를 연장시켜서 모발이 좀 더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잔털이 올라오게 그 모발을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미녹시딜이라는 약인데 AGE가 축적이 되면은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면서 아무리 이 미녹시딜을 쓰고 바르고 해도 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도대체 이런 분들 왜 이런 분들 약을 써도 잘 좋아지지 않고 치료를 해도 잘 안 좋아지고 효과가 없느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헤모글로빈 A1C라는 거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허리 둘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체중 증가보다도요. 허리 둘레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복부 비만이 얼마나 심해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도 전체적으로 체중이 늘어요.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이 뭐 75kg였는데 85kg로 늘었어요. 근데 체지방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근육량이 늘었어요. 아, 괜찮아요. 근데 그 체지방이 늘고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서 체중이 늘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체중 자체보다도 허리 둘레가 더 늘어나는 게 우리가 AGE가 그 축적이 증가되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에 지표가 돼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A1C와 허리 둘레를 측정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피부 형광을 측정해서 우리가 축적돼 있는 AGE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이 탈모 치료를 했을 때 탈모 약을 먹고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좋겠구나, 이분은 좀 효과가 떨어지겠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GE가 축적된 두피에 그러면 이런 약을 쓰거나 했을 때 그 약의 효과를 잘 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우리가 피부 치료할 때도 쓰는 콜라겐 부스터, 리투오라든가 주베르 같은 거를 직접 두피 진피에 주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사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거를 주입시키는 뭐 포텐자 같은 걸 사용한다거나 하는 건데, 두피 진피에 이런 것들이 직접 주입돼서 주변의 그 피부 환경을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G 축적 때문에 경화되거나 섬유화된 걸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두피에 보톡스 맞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이게 점점 이 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두피에 보톡스를 맞으면 두피에 있는 근육을 좀 이완하게 되면서 미세순환이 좀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피지가 감소하게 되고 신경 펩타이드 염증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이나 두피 장력이 떨어지니까 국소 혈류나 산소화가 개선이 되고 AGE 때문에 악화되는 저산소 미세 환경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가 있어요. 모낭주사라는 치료가 있는데, 이 모낭주사는 뭐 물론 이거는 그 모낭주사 놓는 의사마다 병원마다 그 안에 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이 다 다를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낭주사를 할 때 AGE를 억제하는 그런 성분과 항산화제를 이제 믹스해서 주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모낭 주위에 주입을 해가지고 모낭 주변의 그 환경을 좋아지게 해서 AGE에 의한 모낭의 저해 요인, 약물을 반응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레이저나 니들 RF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역시 모낭 주위 환경을 개선하거나 AGE로 때문에 그 AGE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을 그냥 바른다고 주입이 안 되니까 레이저나 니들 RF 같은 걸 통해서 피부의 장벽을 열어주고 AGE를 억제하는 약물을 좀 주입하는 그런 방식을 좀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나 미녹시딜의 어떤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써서 AGE를 줄이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GE가 높아서 탈모가 그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역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방법, 제가 앞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피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음식, 자외선, 항산화제, 그리고 기타 금연, 수면, 운동, 체중 조절, 이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탈모 치료가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약을 먹고 치료받고 그것뿐 아니라 내 몸이, 우리 결국은 모발도 두피도 내 몸이거든요. 내 몸이 좋아져야 두피와 모발이 좋아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점심 식사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먹고요. 저희 직원들은 뭐 아직 뭐 제가 이런 저의 식단을 저희 직원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같이 모여서 점심에 맛있는 찌개, 갈비, 한식, 뭐 햄버거 이런 거 저희 직원들은 잘 먹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원장님, 이거 드시고 식사가 돼요?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예, 식사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밥보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국밥보다 사실은 저는 이게 훨씬 맛있고 저한테는 네, 더 즐거운 식사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시간이.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AGE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이런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좀 오늘 드려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했더니 뭐 이게 좀 너무 내용을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는 내용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저속 노화 그리고 이 건강한 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동영상 잘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실천하시면 아마 당장에 이런 것들은요,
지금 당장 실천을 하신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눈에 띄는 효과는 없어요. 적어도 이런 것들에 의한 여러분들 저속 노화를 경험하시려면 1년 정도는 꾸준히 실천을 해보시고 1년 전에 나와 이것들을 1년간 실천한 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고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 안 하고 국밥 많이 먹는 내 친구랑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를 한번 1년 정도 실천을 하신 후에 비교해 보시면 정말 그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약간 목이 잠기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피디님, 저 죄송한데 혹시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질문들 좀 답을 좀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압구정 현대 백일동 반장님, 예. 바르는 미녹시딜을 샀는데 사용법에 써 있는 하루 2번보다 더 바르면 어디에 안 좋나요 하셨는데, 이 미녹시딜은 기본적으로 혈압과 관계되어 있는 약이고요. 보통 우리가 미녹시딜을 한 번 바를 때 1cc를 하루 2번 바르라고 그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 1cc라는 양이 바르는 범위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은 용량이 돼요. 그래서 보통 저도 환자분들한테 1cc보다 조금 더 바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한 1.5cc나 이렇게 바르시라고 하는데, 이게 적당히 조금 더 바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약간 예를 들어 원래 바르는 용량보다 한 10 내지 20% 정도 조금 더 바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과량 바르시게 되면 특히 미녹시딜에 대한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계시고요. 별로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미녹시딜을 과량 바르시게 되면 몸에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눈두덩이 같은 데가 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저혈압이 있고 혹은 혈압약을 현재 드시고 계시거나 저혈압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혈압이 조금 더 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적정 용량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바르는 범위가 좀 넓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난 1cc 가지고 도저히 못 발라요 하시는 분들은 5%, 3%는 아니에요. 5% 미녹시딜을 실제 1cc보다 조금 더 1.5나 2cc 정도를 바르되 하루에 한 번만 바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2번을 꼭 바르지 않고 하루에 3번, 4번 바르면서 많은 양을 바르고 이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미녹시딜은 가끔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미녹시딜을 바르다 보면 가려움증이 좀 생기거든요. 여러 번 바르다 보면은 이 끈적끈적한 그 미녹시딜의 느낌이 계속 두피에 닿아 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가렵고 두피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적절한 용량,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많은 넓은 범위를 바르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바르는 거를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바르시고요. 아침에 활동할 때는 머리를 좀 감고 산뜻하게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머리가 끈적거려도 잘 못 느끼는데 낮에 머리가 끈적거리면 스타일링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밤에 바르고 주무시고 아침에는 머리 감고 활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민트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아빠 대머리 있는데요. 엄마 머리카락 숱이 많이 있는데요. 머리 감을 때 하루 198개, 207개까지 빠졌어요. 커피 많이 마셨어요? 물 많이 안 마셨어요? 머리카락 빗질할 때 많이 빠졌어요. 수건 닦을 때 머리카락 많이 빠졌어요. 네. 외국인이신가요? 이 어감이 외국인 질문하신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아마도 지금 휴지기 탈모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휴지기 탈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하면서 갑자기 급격히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휴지기 탈모증이 생길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AGE의 축적에 의해서도 휴지기 탈모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휴지기 탈모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휴지기 탈모는 대개는 그런 어떤 휴지기 탈모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제거가 되면,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좋아지면 대부분 회복합니다. 다만 이렇게 머리 빠지는 게 혹시나 원형 탈모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는, 진짜 이렇게 어떤 그 땜통이 머리에 집중적으로 어디 빠지는 원형 탈모 같은 병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병이 있다 그러면 그건 두피 관리가 아니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병원 와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쓰는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휴지기 탈모가 있을 때는 왜 휴지기 탈모가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원인을 우선 제거하셔야 돼요. 너무 과도한 내가 그 체중 감량을 하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요즘 먹는 게 부실했는지, 잠을 너무 잘 못 자는지,
AGE가 축적될 만한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체중이 뭐 갑자기 급격히 또 너무 많이 불어서 비만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시고, 휴지기 탈모는 특별한 그런 원인이 없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원인이 없다 그러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서 2달 내지 3달 정도 그 시기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휴지기 탈모는 또 회복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빗거나 빗질할 때 머리 빠진다고 하시잖아요. 간혹 이런 휴지기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 샴푸하면서 계속 머리를 만져보세요. 오늘 얼마나 빠지는지 보려고.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한 분들은 그게 탈모인 게 자연스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직 안 빠질 머리까지 여러분들 뽑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휴지기 탈모가 있을 때 머리를 무슨 마사지를 한다든가 브러쉬로 두들긴다든가 샴푸하면서 머리를 계속 당겨 본다든가, 그런 거는 거기서 빠지는 모발의 개수는요, 실제로 빠진 탈모 모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모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뽑지 마시고, 항상 이런 휴지기 탈모가 있을 때는 내가 몇 개가 빠졌는지를 굳이 확인하려고 그걸 세려고 빗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부드럽게 머리 감으시고 부드럽게 머리 말려주시고, 만약에 빗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브러쉬나 촘촘한 빗이 아니라 칸이 넓은 빗으로 그냥 살짝만 빗질해 주시고, 그렇게 부드럽게 관리해 주시면서 건강한 습관 유지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네. 현희님, 머리 만지기만 해도 빠지는데 탈모 샴푸 써야 하나요? 머리가 가늘고 얇아요. 나이는 50대 초. 아니요, 탈모 샴푸 안 쓰셔도 돼요. 네. 탈모 샴푸 전혀 쓸 필요 없고요. 제가 단언컨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탈모 샴푸라고 나온 것 중에 진짜로 그 효과가 입증된 샴푸는 없어요. 물론 효과가 있는 샴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모르냐면, 그 탈모 샴푸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제시하는 근거가 매우 떨어지는 근거들이고, 제대로 임상 실험을 하는 샴푸들이 없고요. 그 실제로 어떤 실험실적으로 우리가 모낭에 좋은 성분들을 샴푸가 담고 있다고 해도 잠깐 컨택해서 씻어내는 그 샴푸의 잠깐 컨택 시간에 모낭에 절대로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탈모가 있고 이게 탈모가 있는 이런 분들 중에 두피가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모 샴푸가 아니라 이런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 아토피 아이들이 쓰는 저자극 샴푸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우리 두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샴푸하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탈모 샴푸를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탈모 샴푸는 뭔가 모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분을 담아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천연 첨가물이라고는 하는데, 천연이고 인공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성분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면 두피에는 알러지라든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찬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모 샴푸 쓰지 마시고 그냥 저자극 샴푸, 아토피 아이들이 쓰는 샴푸 같은 거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 아니그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달 휴지기 탈모로 질문드렸던 시청자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루틴, 아보다트, 미녹시딜 정, 영양제 복용 및 로게인폼 도포, 주사 후 1시간씩 러닝 및 웨이트는 계속 유지 중입니다. 현재 탈락량은 절반가량 줄어서 대략 100에서 120개입니다. 병원 방문해서 추가 치료를 받아볼지, 현행 루틴 유지하며 관리할지 질문드립니다. 체중은 78에서 7kg 감량한 상태로 71에서 72kg 정도로 유지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지금 체중 그냥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중 잘 유지하시고, 뭐 지금 워낙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무리하게 특히 이제 러닝 같은 경우에 요즘에 워낙 러닝 열풍이 일다 보니 러닝을 뭐 마라톤을 나가고 하프 마라톤을 나가고 이런 거를 목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물론 러닝과 운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저속 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나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러닝은요, 한번 할 때 3km에서 5km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뛰시는 분들은 최대 10km 정도? 근데 그 이상 뛰는 러닝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수의 영역. 그 정도를 목표로 계속 뛰게 되면 일단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오히려 체내 AGE 축적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물론 이게 러닝 열심히 하시고 러닝 하시는 분들 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저속 노화, 어떤 피부와 탈모의 전문가인 제가 조언 드리기로는, 러닝은 한번 하실 때 3km에서 5km 정도,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 선에서 러닝을 하시면서 근육 운동, 웨이트를 잘 하시는 거를 저는 훨씬 더 올바른 운동법으로 추천을 드리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시고요. 체중 감량은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 잘 하시면서 운동 잘 하시면 이 정도면은 그냥 저절로 회복 잘 되실 것 같아요. 추가적인 관리는, 만약에 이런
그 휴지기 탈모 이외에 다른 어떤 탈모 형태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모낭 주사라든가 레이저 치료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그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 지금 워낙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조커님, 블루베리 이야기를 들으니 예전에 현대백화점에서 구매하신다고 알려주신 게 생각나네요. 선생님, 저지방 우유를 드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평소에 요구르트에 닭가슴살, 블루베리를 갈아 마시는데요. 단맛을 위해 요구르트랑 블루베리를 많이 넣는데 이것도 놓아야 안 좋을까요? 하셨는데, 조커님은, 제 그 방송을 예전부터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정말 그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분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도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3번, 4번 보지 않으면 돌아서면 잊어가지고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조커님 정말 네, 아유 너무 관심 갖고 예전부터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블루베리 먹을 때 현대백화점에서 제가 사는 그 블루베리가 알도 크고 맛있고 뭐 그런 얘기를 맞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현대백화점에서 안 사고요. 거기까지 가기도 너무 귀찮고 그냥 그 주문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냉동 블루베리도 알이 크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요즘에는 그냥 뭐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블루베리 좀 알이 큰 유기농 블루베리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루베리 먹고 있고요. 저지방 우유를 먹는 이유는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유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섭취하고 싶은데 이제 그 지방 함량이 아무래도 그 우리가 홀밀크에는 지방 함량이 좀 많거든요. 그 지방 함량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그 지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저지방 우유를 먹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 저지방 우유를 그 우유를 저지방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 과정 중에서 오히려 그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여드름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런 발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지방 우유가 좋지 않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연구자 그룹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지방 섭취를 고지혈증이나 그런 게 뭐 아무래도 제 이제 나이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저지방 우유를 먹고 있고요. 요구르트 이제 저는 이제 그 블루베리 이외에 단맛이 나는 요구르트는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닭가슴살이랑 같이 갈아 마시려면 단맛이 없으면은 쪼끔 맛이 좋지 않아서 고역일 것 같은데 그 결국은 그 요구르트의 단맛을 내는 그 성분들도 대부분 옥수수 시럽 그 고과당 시럽이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구르트는 가능하면 좀 그 넣어서 드시는 거를 쪼끔 줄이시면 어떨까 그거를 권해 드리고요. 블루베리는 하루에 제가 그 하루에 먹는 블루베리를 한 100 그램에서 200 그램 정도 사이 혹은 많게는 300 그램까지 먹지는 않는데 보통은 100 에서 200 그램 사이 정도를 제가 먹는 것 같은데 고 정도가 꽤 많거든요, 양이. 고 정도 드시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특별히 과당 섭취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블루베리가 또 그 과당이 물론 블루베리 자체에 과당이 있지만 식이섬유라든가 다른 안토시아닌 같은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블루베리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중화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습니다. 요구르트 드시는 것만 쪼끔 줄이시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 질문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좀 많이 이 저속 노화를 실천하고 우리 특히 피부 노화 그 피부의 주름 치료, 피부 노화를 치료하고 탈모를 치료하는데 여러분들께 쪼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도 제가 또 더 재밌는 내용,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